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종인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How Confident Are We About Observational Findings in Healthcare? A Benchmark Study라는 연구고 2020년에 오디시 코어 멤버인 마타인 슈미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SCI 논문은 아니지만은 연구 방법론 쪽으로 전체적인 오디시에서 쓰이는 방법론들을 다 이렇게 망라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옵저베이셔널 헬스케어 데이터의 장점으로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재현할 수 있는지 어떤 재현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리서처가 또 다른 데이터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릴라이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벤치마크 스터디를 해보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인데요. 하지만 이 벤치마크 스터디 과정에서 검증하게 되는 여러 메소드들이 저희가 주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벤치마크 스터디의 그 기저에는 EUADR이라는 이전에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곳에서 50개의 네거티브 컨트롤, 44개의 포지티브 컨트롤을 이용해서 검증을 시스테마틱하게 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벤치마크 스터디가 시작되게 되었고 여기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검증을 다양한 방면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스터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50개, 44개 UADR에서 컨트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800개의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더 많은 컨트롤을 이용하는데 200개는 네거티브 컨트롤이고 600개는 포지티브 컨트롤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아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결과와 전혀 연관이 없는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컴에 대해서 어떤 렐러티브 리스크를 봤을 때 모두 1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고 포지티브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 프리딕션 모델을 통해서 앞에 코베레 캡처를 통해 어, 아웃컴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2, 4 이런 식으로 렐러티브 리스크를 포지티브 컨트롤에 맞춰서 생산을 했고 이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벤치마크 스터디의 기본적인 틀이고 이거에 대해서 뒤쪽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치마크 스터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엠퍼리컬 캘리브레이션이고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PLE 분석을 했을 때 또 사용하는 방식인데 보통의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어떤 통계 분석할 때 누ll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캘리브레이트된 또는 엠피리컬 p 밸류를 이 엠피리컬 누ll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냥 p 밸류가 아니라 좀 더 조정된 p 밸류를 이용해서 메소돌로지컬리 검증된 방법으로 p-밸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어떤 수학적인 계산도 사실 이 논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 다루기 어려워서 이것은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오디시 메소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이 코호트 메소드와 뒤쪽에 나오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코호트 메소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유저 코호트 메소드가 실제로 코호트 메소드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뉴 유저 방식에서 이 타겟과 컴퍼레이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프로펜서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을 진행하는 게 이 코호트 메소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타겟과 컴퍼레이터의 각각의 프로펜서티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매칭을 하고 그 매칭한 어저스먼트가 된 상황에서 이 비교를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재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호트 메소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또 다른 방법으로는 Inverse Probability Treatment Weighting이라는 IPTW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루에이션 세팅은 보통 365일 정도 앞에 코베를 캡처하는 기간이 있고 타겟이나 컴패레이터의 익스포저에 모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제거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한 환자에 있어서
익스포저가 되지 않았을 때, 익스포저가 됐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상황일 때 아웃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케이스 컨트롤인데요. 앞에 셀프 컨트롤은 익스포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나누었다면 케이스 컨트롤은 아웃컴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컴이 있는 군, 아웃컴이 없는 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각각이 얼마나 익스포저가 있는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셀프 컨트롤과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헷갈리실 수 있는 건 뒤에 케이스 크로스 오버나 다른 방식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크로스 오버는 케이스 컨트롤과 같습니다. 아웃컴이 있는 군, 아웃컴이 없는 군을 비교해서 익스포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건데요. 약간 셀프 컨트롤처럼 한 사람에 있어서 아웃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셀프 컨트롤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셀프 컨트롤은 익스포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하면 케이스 크로스 오버는 한 사람에서 아웃컴이 있는 때 없는 때에서 익스포저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 케이스 시리즈인데요. 아까 셀프 컨트롤처럼 익스포저가 되어 있지 않는 군에서 아웃컴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하는 건데 이 케이스 시리즈에서는 이런 언익스포저와 또 타겟, 언익스포저와 타겟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좀 앞에 셀프 컨트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오디시 메소드 라이브러리로 쓰이고 있고 물론 코트 메소드가 제일 많이 쓰이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네거티브 파지티브 컨트롤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보았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이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너무 사실은 많아서 이 논문에서도 이 데이터 오디시 월 지점 이곳에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를 그냥 보시는 게 좋겠다고 논문에서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문에서 예시로 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로 예시로 디클로페낙과 인그로잉 네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디클로페낙을 쓰는 거랑 인그로잉 네일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거티브 컨트롤일 것이고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펙트 사이즈가 1이 나와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으로 PS 스코어링으로 매칭을 하고 이 CC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는데 실제로 했을 때 콕스 리그레션 값이 1이 포함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 매칭이 되고 네거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잘 밸리데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예로 알스랄자나 인그로잉 네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트루 이펙트 사이즈가 1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1이 넘는 1.6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부분들도 실제로 있다는 것이 검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코호트 메소드, 셀프 컨트롤, 케이스 컨트롤 이런 스터디 라이브러리 종류와 또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값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가정한 것대로 1이 된 것도 있지만 아예 크게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파지티브 컨트롤인데요. 이펙트 사이즈가 1.5, 2, 4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이 빨간색 선 안쪽으로 가야 잘 캘리브레이션이 된 건데 바깥으로 벗어난 것들을 보시면은 이 이펙트 사이즈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나온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값들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생각보다 좀 커버리지가 낮기도 하고 하이 타입 1 에러가 보이기도 했다. 트루 이펙트 사이즈가 이렇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엠퍼리컬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는 대부분 많이 좀 좁혀지는 것이 있었고 또 저희가 주로 IPTW보다 PS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더 커버리지가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뭐 강점으로는 이게 데이터 여러 구조를 사용해 모든 CDN 구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고 또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들의 결과들이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로는 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썼지만 일반화할 수 없고 네거티브 컨트롤이 포괄적이긴 했지만 파지티브는 좀 생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컴파운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